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의 원료 법칙, 향료와 향신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신료를 찾으시는데 향료를 구매하시거나 향료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향신료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향료와 향신료,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향료는 보통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찰랑찰랑하거나 향만 가지고 색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신료는 이런 클러브 분말, 샐러리 분말, 겨자 분말, 이것도 분말 타입이 있고 통으로 있는 걸 풀 타입이라고 합니다. 씨앗이나 이파리, 가지, 뿌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 집에서 가끔 보시면 이제 생강이나 소금, 후추 이런 것들이 향신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혼합해 놓은 게 시즈닝이라고 하는 원료들 또는 스파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향신료는 이런 식으로 맛과 향을 또는 색까지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향신료라고 합니다. 또 이런 향료는 향만 가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향을 가지고 있지만 맛은 따로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농축액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원물을 넣어서 맛이나 아니면 다른 색상은 다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죠. 향료는 향만 가지는 물질 또는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향신료는 맛, 향, 색, 그리고 살균력 등을 보조적으로 가지는 원료를 향신료라고 합니다. 이제 향료와 향신료 안 헷갈리시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상대의 원료 법칙, 향료와 향신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품 원료 중에 눈으로 보는 것과 코로 맡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에 대한 시간은 따로 하도록 하고요. 눈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 그래서 색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소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동물적 감각으로 어떤 식품을 선택을 할 때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 구매 욕구를 자극을 해서 내가 이 제품을 사야 되겠다, 어머 색깔이 이쁘다, 와 색깔이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색이 먼저 좋아야 되는데, 심리적으로도 70% 정도가 색에서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20% 정도가 향에서, 그리고 10%가 먹으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구매 욕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0%, 70%, 20%, 10% 이 정도 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 색소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넣어야 되냐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색소는 공정상의 문제로 본다 그러면 색도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색소의 양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색이 아무 때나 날아가지 않아요. 색도 합성색소와 천연색소가 있는데, 천연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빛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생산 과정에서 열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pH, 산성이냐 알칼리냐에 따라서 색이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 거를 보통 갈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탈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노화가 되기도 하고 다시 복원이 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합성색소라고 해서 전혀 안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합성색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고요. 이게 열을 받거나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열 가공이 끝나고, 보통 열 가공을 하는 때에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원료를 다 준비하고 교반하고 혼합을 해서 나왔을 때 그 원료들이 어느 정도 살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살균하는 시간에 투입을 하게 되면 색도 다 날아갑니다. 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색이나 향에 대한 공정은 살균 공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 온도가 60도 정도 유지될 때 끝쯤에 넣어서 혼합을 해서 충분히 교반이 되게 하고, 살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탈색에는 좀 덜 영향을 받는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시간쯤에 넣는데 얼마나 넣느냐? 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색이나 향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들어가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데, 보통 0.2% 정도부터 넣게 됩니다. 근데 천연색소하고 합성색소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0.02% 정도로 시작을 하셔도 되겠고요. 합성색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천연색소는 0.2%부터 시작을 해서 한 2% 정도까지도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영제의 맛이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색소를 넣으면 맛의 변화가 있나요인데, 색소를 제조할 때 우리가 구매한 색소가, 우리가 공급받은 색소가 부영제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부영제의 맛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색소들은 색가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데, 색가 100 이상일 경우에 부영제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덱스린이라든가 포도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산화규소라든가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색소가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맛에 영향을 주는 요소까지 투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2%에서 3% 이상을 넣었을 경우인데, 이 이하로 색소를 넣으면서 순도를 조절을 하고 색소의 함량을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은 0.2%부터 2% 정도까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색소의 양입니다. 다음 질문이 색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색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천연색소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합성색소는 진하긴 하지만 가성비는 좋지만 색소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옷에서 염료를 뽑아서 만들어낸 그 중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을 합성색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합성색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게 되지만, 천연색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는다고 해서 색의 성질이 안 변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색소는 색의 성질이 열이나 빛이나 pH 원하는 대로 안 나올 경우에 보통 2가지 이상을 섞어서 막 채색을 하려고 하시는데, 색소는 삼원색의 원리로 2가지 이상 또는 3가지 이상이 섞이게 되면 무조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을 혼합을 해서 원하는 색을 얻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본래의 색을 찾아서 배치를 하던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천연색소의 색에 맞게 포장지를 덮는다던가 아니면 유리 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색과 향 중에 색에 대해서 특별한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여전히 궁금증은 많으실 겁니다. 카톡 연구원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구독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가 프로그램 편성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또 돌려드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